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과연 이게 가입이 가능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전세를 구할 때 뭐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다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전세 보증, 반환 보증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구해 달라고 하시면은 공인중개사께서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그 구할 때 참고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먼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그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들은 KB 시세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KB 시세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KB 시세의 우리 사이트에 KB 부동산 들어가면은 여기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한가라는 것은 1층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하한가를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될 때 시세를 따질 때는 이 두 개의 평균가를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두 개의 평균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거래가하고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기준을 삼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한이 1억 2천이고 하한이 1억이다. 그리 되면은 2억 2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2억 2천만 원에 평균을 해주면은 1억 1천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거래가를 보니까 1억 1,500이다. 그러면은 작은 금액인 요 1억 1천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전하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요거는 우리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가격을 가입 가능한 금액을 잡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을 90%를 잡습니다. 그래서 1억 1천에 90%가 되면은 9,9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9,900만 원 안에 전세 보증금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KB 시세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시점에 혹시나 이게 시세가 급격하게 좀 떨어져 버리면은 너무 가까이에 전세 보증금을 잡아서 들어가실 때는 이게 반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안정적으로 시세를 잡으시는 게, 전세 보증금을 잡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융자가 없을 때는 요 금액입니다. 융자가 없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려는 집에 건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요 금액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혹여나 그 집에 건저당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선순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신다 이래 하면은 다시 요걸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될 때 요 9,900에 1차적으로는 60% 안에 선순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60%면은 6954 그러면은 5,940이 되겠죠. 그죠? 자, 건저당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냥 실채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적혀져 있는 채권 최고액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보통 우리 빌린 금액의 20%나 30%를 더 잡아 놓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하고 내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4,500이 들어간다. 월세가 조금 있든지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두 개 합하면은 9,500이 됩니다. 9,500. 그러면은 요 금액의 60% 안에 들어오고 두 개를 더했어도 요 안에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은 4,500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들어가면서 보증도 가입하고 싶다 이러면은 가입은 되는 조건이 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세가 없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KB 시세가 없는 거는 좀 단지가 아니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다 KB 시세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분양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요거는 이제 1년 이내의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분양하는 아파트도 내가 전세로 들어가 가지고 보증을 가입하고 싶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능할 때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 계약서와 그 다음에 확장비 계약서. 자, 여기에 찍혀져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억이다. 여기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억 1,000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 요게 아까 얘기한 주택 가격이 되고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인정 비율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0%를 곱합니다. 그래서 요걸 주택 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따져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천에 90%면은 2억 7천 2억 7,900만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가 융자가 없으면 요 금액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금액에 요 90% 곱한 이 금액에 60% 안으로 선순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순위와 선순위 건저당금에 더하기 내 보증금이 마찬가지로 이 주택 가액 90%한 요 가액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러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 뭐 땅으로 치면 공시지가의 개념인데 여기에 금액이 2024년 1월 1일자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게 공동주택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5천 곱하기 140%를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주택 가격이 됩니다. 주택 가격. 우리 흔히 말하는 KB 시세 있을 경우에는 요게 KB 시세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금액의 담보 인정 비율 90%를 곱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보증을 따질 수 있는 주택 가액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그냥 5천 곱하기 126%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증가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융자가 있다면 선순위는 요 곱한 126% 안에 60% 안에 먼저 만족을 해야 1번을 만족을 해야 2번으로 나아갑니다. 2번은 요 선순위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더하기 내 보증금이 이 친구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은 내 전세 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 보증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금액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제가 또 다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